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홀로렌즈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유용한 애저 서비스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애저 서비스는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홀로렌즈 어플리케이션 타입 혹은 MR 믹스드 리얼리티 어플리케이션 타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애저 서비스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애저 서비스의 종류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개념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이번 글로벌 애저 코리아에서 이번 세션을 진행할 저는 오픈SG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송기수라고 합니다. 홀로렌즈 개발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애저 서비스 몇 가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서비스가 있는데요. 애저 리모트 렌더링, 애저 스페이셜 앵커, 애저 오브젝트 앵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애저 스페이셜 앵커하고 오브젝트 앵커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애저 스페이셜 앵커는 애저 서비스를 통해서 공간상의 좌표를 공간상의 특정 지점을 저장을 하고 복구를 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A라는 사람이 공간상의 좌표 지점을 애저 서비스를 통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 그 A라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 해당하는 공간의 정보를 다시 복구를 해서 같은 좌표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애저 스페이셜 앵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애저 스페이셜 앵커는 두 가지 정도의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애저 스페이셜 앵커는 서비스 자체가 GPS나 스마트폰에서의 어떤 센서 기반의 좌표 정보는 아니고요. 다 눈에 보이는 비주얼한 데이터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좌표를 여러분들이 지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변 공간 정보를 스캔을 먼저 해야 되고요. 스캔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상대적인 좌표를 지점을 애저 서비스를 통해서 저장하고 다시 정확하게 복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애저 스페이셜 앵커는 그 앵커에 대한 지점만 저장을 하고 복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위에 특정 사물이나 3D 객체를 올린다던가 하는 작업은 동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외의 모든 작업, 그러니까 좌표 지점을 찾고 저장하는 것 외의 모든 작업은 다 개발하시는 분들이 개발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애저 스페이셜 앵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위치에 홀로그램이나 3D 객체를 올려놓고자 하면 그 위치를 지정을 하고자 한다면 저장을 하고자 한다면 주변의 지형을 먼저 특징을 파악을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되는 그 특징적인 공간 정보 안에 여러분들이 지정한 그 위치도 같이 저장이 되게 되죠. 따라서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간을 이렇게 지정하기 위해선 주변이 먼저 스캔이 되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주변을 스캔을 할 때는요, 뭐 비디오라든가 사진 형태로 저장이 되고 스캔되는 건 아니고요. 특별한 형태의 공간 정보로 변형이 되는데 클라우드 포인트라는 형태의 공간 정보로 변형이 돼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복원될 때도 해당하는 그 실제 물리적인 공간하고 클라우드 포인터하고 이렇게 매핑해서 정확한 실제 3D 공간의 위치를 찾아내 주고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애저 스페이셜 앵커 같은 경우에는 홀로렌즈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안드로이드 폰이나 혹은 애플의 아이폰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서로 저장하고 복원해서 사용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상호 교환되어서 진행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의자 위에 있는 특정 좌표에 사물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홀로렌즈에서 이렇게 보는 것과 아이폰에서 보는 것이 이렇게 동일한 앵커 기반으로 이렇게 사물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둘 다 동일한 애저 서비스를 통해서 좌표를 쉐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3D 큐브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 3D 큐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저 스페이셜 앵커가
공간상에 이렇게 대상을 3D 객체를 로드해주는 역할은 하지 않고요. 좌표만 찾아주고 이 3D 큐브를 올린 거는 개발자가 코드에서 이제 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두 번째로 애저 오브젝 앵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저 오브젝 앵커는 스페이셜 앵커와 뭐 앵커가 있어서 비슷하게 판단되실지 모르겠지만, 오브젝 앵커는 공간상의 특정 오브젝을 탐지, 디텍트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홀로렌즈를 쓰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앞에 자동차가 있다. 그럼 그 자동차를 디텍트하고 싶으면 이 애저 오브젝 앵커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 눈에 보이는 자동차들을 이렇게 스캔을 하고 디텍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좀 더 편하게 쉽게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마치 이 아이언맨처럼 아이언맨의 그 자비스 인공지능이 지금 시야에 보이는 자동차를 인지해서 이렇게 탐색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뭐 가능한 근간이 되는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스페이셜 앵커하고 오브젝 앵커는 전혀 다른 색깔의 기능을 가진 거죠. 오브젝 앵커는 공간상의 특정 객체를 탐지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사물들 중에 내가 원하는 객체가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탐지하고자 하는 객체에 대한 정보를 미리 학습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예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여러가지 부품들을 미리 학습을 시키고 해당하는 모델을 제가 미리 알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눈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홀로렌즈의 카메라나 되겠죠. 그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는 사물들을 제가 원하는 객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매핑을 하고 그 객체를 탐지를 하고 그 객체 위에 실제 제가 등록한 3D 모델을 이렇게 매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오브젝 앵커를 사용하기 위해선 선행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탐지하고자 하는 기존의 그 3D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동차를 탐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동차 3D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탐지하고 싶다. 그럼 노트북 3D 모델이 있어야 돼요. 이런 3D 모델을 서버에 업로드해서 특정 공간 정보, 특정 오브젝 정보, 오브젝 형체 정보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OA 모델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오브젝 앵커 모델이죠. OA 모델 형태로 변환한 다음에 이 OA 모델을 이제 홀로렌즈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눈앞에 보이는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는 사물과 매핑을 해서 같은지 안 같은지 이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저 오브젝 앵커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다이나믹 365라는 우리나라에서 잘 쓰이지 않는 제품인데, 그 제품 안에 가이드라는 홀로렌즈용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문서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오브젝 앵커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브젝의 사이즈가 1m와 10m 사이에 좀 덩치가 큰 이런 공간을 차지하는 이런 그 오브젝 사물이어야지 디텍트 하기가 쉽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서비스는 애저 리모트 렌더링 서비스입니다. 애저 리모팅 서비스는 클라우드에서 고품질의 대화형 3D 컨텐츠를 렌더링하고 홀로렌즈2 같은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애저 리모트 렌더링은 홀로렌즈 스스로 이렇게 렌더링하기 버거운 대용량의 3D 객체를 서버가 렌더링 해주고, 그 렌더링된 내용을 이제 클라이언트 홀로렌즈에 스트리밍 해주는 형태의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제가 일단은 홀로렌즈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로렌즈를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홀로렌즈인데요. 이 홀로렌즈는 홀로렌즈 자체로 얘가 지금 CPU가 있어요. 이 안에 AMD CPU가 있고, 그
그 다음에 약간의 그래픽카드와 메모리 약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연산도 할 수 있고 스스로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 조그만한 기기에 렌더링 할 수 있는 그 성능은 아주 그렇게 그 파워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용량의 건물이라든가 아주 메시가 많은 부품 같은 부속품 같은 거를 디테일하게 렌더링 하고 싶을 때는 저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하는 3D 객체를 서버에 올려놓고 서버에서 렌더링 하게 하고 클라이언트는 그 렌더링 된 결과만 스트리밍 받는 형태로 이렇게 서비스 받는 것이 애저 리모트 렌더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저 리모트 렌더링 서비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이제 몇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요. 프로그램을 깔아야지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비주얼 스튜디오,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해야 되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그 다음에 3D 제작을 하기 위해서 유니티 3D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유니티에서 나중에 C++ 프로젝트를 컴파일 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에 C++ 데스크탑이 개발 가능해야 돼, 컴파일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UWP 개발 플랫폼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SDK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유니티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계정을 생성을 하셔야 돼요. 애저 서비스 받아야 되니까. 계정은 이제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리모트 렌더링 계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어카운트 계정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버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즉 리모트 렌더링 해주는 서버하고 홀로렌즈하고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통신 관련된 포트가 오픈이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특정한 IP 대역폭에 그 포트가 오픈되어 있어야 돼서 여기 네트워크 항목 쪽에 가시면 해당되는 리즌별로 요구되는 보안 방화벽 그 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포트는 오픈이 되어야 됩니다. 애저 리모트 렌더링의 개념을 잠깐 보면은요, 일단 하이브리드 렌더링이 가능하고요. GPU를 이제 다중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고급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튜토리얼하고 문서에는 되어 있어요. 하이브리드 렌더링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3D 오브젝을 렌더링을 하더라도 그 렌더링 되는 3D 오브젝은 서버에 있겠죠. 리모트 렌더링이니까요. 이렇게 덩치가 큰 거는 서버에서 로드를 하고 렌더링을 해서 스트리밍 하고, 그렇게 스트리밍 하는 거는 서버에서 이제 GPU를 사용을 해서 렌더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이브리드라는 의미는 일부는 로컬에서 렌더링하고 일부는 서버에서 렌더링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서버에서는 되게 복잡한 3D 객체를 렌더링을 하고 로컬, 즉 홀로렌즈 안에서는 UI에 관련된 버튼이라든가 아니면 레포트, 뭐 간단한 그런 객체를 렌더링을 해서 이 두 개를 같이 하나의 화면에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투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아키텍처라는 거는 이런 모든 그 서비스 중간에 SDK가 있고 서버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API를 통해서 풍부하게 홀로렌즈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다. 뭐 요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모트 렌더링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이 일단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격이 있는데요. 가격 자체는 이제 리즌별로 다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은 뭐 이스트 US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스트 US인 경우 스탠다드 렌더링일 땐 시간당 4.6달러, 프리미엄 렌더링일 땐 시간당 24달러. 그래서 꽤 많은 비용이 지불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리모트 렌더링 하기 위해서 서버에서 서버에서 렌더링 할 수 있게 이렇게 컨버팅을 해야 되는데, 그 컨버팅 하는 것도 이제 비용이 청구가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0번 이렇게 컨버팅 하는 건 무료고요. 그 다음부터는 에셋당, 그러니까 한 번 컨버팅 할 때당 0.75불 이렇게 들고 있네요. 참고적으로 파일은 FBX 파일이나 GLTF 파일 형태를 컨버트 할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비용은 지금 이스트 US 리즌에 해당하는 거고요. 리즌별다 비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안타깝게 국내 코리아 리즌에는 지금 이 리모트 렌더링 서비스가 없고요. 가장 가까운 데가 이제 일본 쪽에 있는데, 일본 쪽의 비용은 요거보다 약간 비싼 걸로 제가 이전에 파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리모트 렌더링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준비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이 홀로렌즈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게요, 사실 만드는 거 과정은 그 기술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유니티 프로젝트를 좀 해보신 분이나 C#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학습을 하시면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절차가 조금 복잡한 게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로 프로그램 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 하나만 열어서 프로젝트 개발하면 되는데, 이 홀로렌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이 유니티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유니티에서도 또 배포하기 위한 여러 단계가 또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절차가 조금 까다로워서 처음에 접근하기가 조금 힘든데요. 이 작업을 한번 하나씩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를 깔아야겠죠. 여기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깔려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SDK 깔려 있으면 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에 보면 게임 엔진 인스톨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인스톨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유니티를 까셔야 돼요. 유니티는 버전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뭐 2년에 한 번씩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되고, 뭐 각 분기나 1년에 한 번씩 마이너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유니티는 굉장히 자주 업데이트가 돼서 버전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할 데모에 사용할 유니티 버전은 2020의 LTS 버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요거 다운받으시면 돼요. 2020의 LTS 버전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아무거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니티에 이제 보면은 패키지라고 해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 보면은 프로젝트 구성하거나 컴포넌트 같은 거 이렇게 참조할 때 뭐 DLL이나 컴포넌트 참조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작업들 있잖아요. 서비스 참조를 한다던가 이런 거가 이제 패키지 형태로 유니티에서는 이루어지는데, 애저 서비스 그리고 홀로렌즈 어플리케이션 관련한 패키지를 몇 개 엮어 주셔야 돼요. 유니티에서 엮어 주기 위해서 약간 좀 복잡할 작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손쉽게 하라고 믹스드 리얼리티 피처 툴이라는 것을 MS가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걸로 프로젝트 구성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운받으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애저 어카운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요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라는 거는 네트워크 사양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스트리밍 통신을 하기 때문에 특정 포트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특정 포트가 방화벽에 열려 있어야겠죠. 혹시 사내망에 있거나 폐쇄망에 있다면 홀로렌즈가 이제 특정 포트에 액세스가 가능해야 되는데요. 그 특정 포트와 특정 IP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왜냐면 리즌마다 제공해주는 IP와 포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네트워크 링크에 가시면 해당하는 리즌별 네트워크 그 설정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실제 데모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유니티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유니티 프로젝트 구성하실 때 구성을 도와줄 믹스드 리얼리티 피처 툴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피처 툴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몇 가지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할 데모 소스를 다운받을 겁니다. 우선 툴을 좀 다운받도록 하죠. 이 링크를 통해서 링크로 이동하시면 여기에 믹스드 리얼리티 피처 툴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스는 여기 지금 제가 데모 링크를 걸어놨는데 여기 애저 리모트 렌더링에 퀵스타트 데모 링크 이 문서에 보시면은 이렇게 GitHub를 통해서 소스를 여러분들이 클론해 오실 수 있는데 저는 URL에서 이렇게 바로 해당하는 GitHub 사이트로 가서 이렇게 소스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지금 템프라는 폴더에 이렇게 두 개 받아서 이미 압축을 풀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스를 통해서 압축을 풀르면은요, 여기에 보시면은 유니티 안에 퀵스타트라는 이제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가 이제 유니티의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니티 프로젝트를 이제 유니티를 통해서 여셔서 소스를 실행하면 되는데, 다만 이 소스가 조금 지금 현재 유니티 버전이나 그 홀로렌즈 SDK하고 버전이 약간 안 맞아서 중간에 변경을 한다던가 구성이 잘 안 된 부분을 매뉴얼로 좀 손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까지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니티 프로젝트를 열려면 유니티 허브를 통해서 유니티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유니티 허브를 통해서 이미 퀵스타트를 한번 제가 테스트를 했었기 때문에 이 놈을 여러분들은 없겠죠. 없다는 가정 하에 여기서 생성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온 것이므로 외부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져온 프로젝트를 이 유니티 허브에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위치가 경로가 여기니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가져오도록 할게요. 경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유니티 여기고 여기에 퀵스타트까지. 유니티 프로젝트는 그냥 폴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프로젝트 파일은 있는 건 아니고요. 폴더로 구성되어 있고 폴더 안에 에셋과 패키지, 프로젝트 세팅이라는 이런 폴더 3개가 있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선택하고 add 프로젝트 이렇게 하면 퀵스타트 프로젝트가 지금 등록이 됐고요. 다만 여기 경고창이 뜨는데 지금 이 프로젝트가 생성된 유니티 버전이 저한테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유니티 버전으로 컨버트를 하겠습니다. 저는 2020 3.33 LTS 버전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버전을 바꾸겠냐, 그리고 중간에 버전 바꾸는 거 맞냐 몇 번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요. 전부 다 무시하고 프로젝트를 로드 하겠다 고 하신 후에, 로드된 후에 차후에 픽스해 주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패키지가 몇 가지 패키지가 지금 안 풀린다. 여기 보면 리모트 렌더링 관련된 패키지가 안 풀리는데 어쩔 거냐, 이거 무시하고 일단 계속 로드를 해줍니다. 그런 후에 이제 최신의 패키지로 다시 등록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로드를 쭉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세이프 모드 들어갈래? 아니요, 그냥 계속 로드를 강제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유니티 프로그램이 해당 폴더에 프로젝트를 로드는 해줍니다. 다만 이제 불완전한 구성이죠. 여기 보면 콘솔에 보면 지금 계속 에러가 나고 있고요. 패키지 구성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가서 보면 이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는 패키지가 지금 이렇게 빨갛게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버전이 지금 등록도 안 돼 있고 빨갛게 구성이 안 돼 있죠. 빨갛게 돼서 구성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놈의 패키지를 좀 더 구성하기 위해서 아까 다운받았던 믹스드 리얼리티 피처 툴킷을 이용을 해서 해당 프로젝트에 패키지를
여기서 강제로 업데이트 해주겠습니다. 지금 이 툴이 떴고 지금 관련된 목록을 업데이트 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믹스드 리얼리티 툴킷을 깔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경로를 써주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템프 밑에 유니티 밑에 퀵스타트 요 프로젝트였습니다. 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버전은 이거일걸 하고 얘가 이렇게 알려주고요. 맞고요. 그리고 여기서 패키지가 안 풀려졌던 거를 확인을 해보면 두 개가 안 풀려졌었잖아요. 보면은 리모트 렌더링, 여기 보시면은 리모트 렌더링 요 패키지, 그 다음에 믹스드 리얼리티 오픈 XR을 요청하네요. 그러면은 플랫폼에 있으니까 오픈 XR 플러그인까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패키지 파일, 제이슨 파일에 제가 필요한 몇 가지,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항목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얘가 그 패키지 리스트가 변경된 걸 감지해서 다시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를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된 버전으로 이렇게 다 설치 셋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 설정이 제대로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클리어를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화면이 로드가 되는 걸 확인했고, 지금 씬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씬은 우리가 윈폼이나 WPF에서 일종의 윈도우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씬의 퀵스타트 화면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퀵스타트 화면으로 이동을 하면 이와 같은 하이어라키 구성이 보이고, 컴포넌트들도 제대로 로딩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애저에 필요한 몇 가지, 애저에서 사용되는 계정 정보 몇 가지 넣고 리모트 렌더링 서비스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모트 렌더링 게임 오브젝트에 이제 리모트 렌더링 스크립트에 이제 계정, 애저 관련된 계정 정보를 넣어서 리모트 렌더링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3개 있는데요. 어카운트 도메인과 어카운트 아이디, 어카운트 키, 이렇게 3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저 포탈로 가볼게요. 애저 포탈에 가서 보면 저는 이미 리소스 중에 리모트 렌더링 어카운트만 지금 필터링 한 상태인데 2개의 계정이 보이고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거 이제 데모용으로 만든 거라서 요거로 상세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정보에 보면 여기 리모트 아이디, 어카운트 아이디와 어카운트 도메인이 보이고요. 사실 이 어카운트 아이디는 좀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공유하면 안 됩니다. 지금 화면에는 보이고 있지만 저는 이 계정을 바로 삭제할 거기 때문에요. 데모 끝나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요거 공유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어카운트 도메인도 여기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접근할 때 필요할 액세스 키가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세팅 밑에 액세스 키가 있죠. 이 중에 이제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가 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프라이머리로 이렇게 키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은 이제 서버상에 제 계정으로 서버의 자원을 할당하고 리모트 렌더링 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 이제 실제로는 어떤 대상을 렌더링 할 거냐인데요. 그 렌더링 할 3D 모델은 여러분들이 서버상에 3D 객체를 업로드 하게 되면 그 3D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URI를 딸 수 있어요. 그 URI를 통해서 이제 서버한테 특정 3D 모델을 로드하라고 요청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여기 빌트인된 URI가 있습니다. 자동차 3D 엔진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빌트인된 URI, 빌트인 3D 객체를 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플레이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화면에 로드가 될 텐데요. 유니티는 위에 있는 화면은 일종의 에디트 화면이고요. 밑에, 그러니까 비주얼 디자이너고요. 밑에가 이제 실행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를 이제 씬 뷰라고 하고요. 밑에를 이제 게임 뷰라고 하는데, 게임 뷰를 이제 제가 실행을 하면 최대한으로 크게 해서 이렇게 리모트 렌더링 보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션 아이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세션을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세션 아이디, 요거는 이제 이전 세션 아이디고요. 그래서 세션을 스타트 하겠다라는, 세션 상태가 지금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이제 서버에 자원을 할당하고 렌더링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렌더링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서버에 연결 중이죠. 연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서버의 자원 할당은 다 됐고요. 이제 아까 제가 알려준 엔진 객체를 모델을 로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로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서버에서 지금 막 모델을 로딩하고 있는 중이죠. 로딩이 다 끝나면 렌더링이 될 거고, 렌더링 된 내용을 여기 이제 스트리밍 해줄 겁니다. 이와 같이 렌더링이 잘 됐습니다. 이 3D 엔진이 잘 로드 됐고요. 보기에는 이래도 이 엔진은 굉장히 많은 폴리곤으로 이루어져서 홀로렌즈 단독으로 렌더링 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객체예요. 지금 이 실행 화면에서 시점을 제가 변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리모트 렌더링 기능만 딱 있어서 이동이라든가 로테이션 이런 기능은 전혀 구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 화면에서는 할 수가 없고, 제가 강제로 에디트 화면에서 카메라를 이동을 시켜 볼게요. 이게 진짜 3D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보면 이제 메인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메인 카메라를 이렇게 이동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이렇게 시켜보고 이쪽으로도 시켜보고요. 그러면은 회전도 좀 시켜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이쪽으로 가야겠다. 조금 더 이쪽으로 가서 회전을 조금 더 시켜보죠. 그러면 실제 보면 아시겠지만 3D 객체가 맞죠. 근데 약간 흐르는 느낌이 좀 들 수 있는데요. 이게 스트리밍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게, 이 객체는 지금 요 에디트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스트리밍 된 거기 때문에 실제 3D 객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행 화면에서만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기본적으로 킥스타트 데모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데모를 실행해 봤습니다. 지금 방금 실행한 데모는 이제 퀵스타트 데모였고요. 리모트 렌더링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서버상에서 3D 객체를 렌더링해서 스트리밍 한 것이 끝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사용자가 좀 더 풍부한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애저 리모트 렌더링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방금 진행된 데모가 어떤 순서로 프로세싱 되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R, 그러니까 애저 리모트 렌더링이 실행되는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세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계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서버에 가서 해당 계정으로 이제 세션을 맺게 되죠. 세션은 이전에 이미 생성된 세션을 다시 맺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션이 없으면 새로운 세션으로 다시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컬에서 실행되는 런타임 환경하고 리모트에서 실행되는 세션의 환경을 서로 연결을 해주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모든 과정이 끝나서 서버의 리소스를 활용할 단계가 되면 이제 3D 모델을 로드하고 화면에 보여주게 되죠. 이렇게 4가지 단계가 각각 스테이터스 단계가 있고요. 이 상태별로 개발자가 이렇게 접근해서 코드에 사용자 코드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데모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데모에서는, 지금은 첫 번째 데모에선
단순히 화면에 리모트 렌더링 된 모델만 보여줬는데요. 사실 리모트 렌더링 된 것을 눈앞에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눈앞에 보이는 홀로그램이나 3D 객체를 이렇게 만져보거나 터치를 하거나 이동을 시키거나 혹은 속성을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고 실행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컷 플레인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커스텀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데 요 샘플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두 번째 데모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모는 저희가 아까 퀵스타트 관련된 GitHub에서 받은 소스 있죠. 그 소스에 보면 튜토리얼, 그러니까 따라하기 자습서가 있는데요. 그 자습서를 완성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스에 유니티에 보면 저희는 이제 퀵스타트를 했고요. 튜토리얼 컴플릿 된 버전이 있는데 이 버전을 로드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퀵스타트와 동일하게 튜토리얼 이 컴플릿 된 버전도 약간의 매뉴얼로 이렇게 변환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소스가 아주 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니티 환경과 그 다음에 홀로렌즈 SDK 환경에 맞게 이렇게 빌드 버전이나 몇 가지 패키지 버전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받았던 소스 위치로 가서 GitHub에서 받은 마스터 소스 파일에 유니티 안에 가보면 퀵스타트를 방금 실행했었고요. 거기에 튜토리얼 컴플릿이라는 예제가 있습니다. 이 예제의 프로젝트를 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제가 가져오고요. 유니티 프로젝트이니까 로드를 하려면 유니티 허브를 통해서 제가 이미 한번 등록이 돼 있었는데 요거는 일단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재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생성된 것이므로 이렇게 해서 다시 생성된 프로젝트를 로드를 했고요. 버전이 지금 제가 알맞은 버전이 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으로 이렇게 최신 2020 최신 LTS 버전으로 이렇게 컨버트해서 로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드를 하게 되면 버전이 맞지 않는데 로드 할래? 예, 로드를 할 거고요. 그리고 패키지가 지금 잘 풀리지가 않는데 이런 것들 그냥 무시하고 변경 작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일단 로드를 하고요. 로드가 된 상황에서 패키지를 다시 이렇게 넣어주는 형태로 이후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늘티가 프로젝트를 잘 로드를 했고요. 보시면 콘솔에 에러가 이제 쭉 나와 있고 내용을 보면 리모트 렌더링 관련해서 뭔가 계속 에러가 나고 있는데 패키지 관리자에 가서 보면은요, 패키지 관리자에서 현재 프로젝트가 사용하고 있는 패키지 중에 이런 커스텀 패키지들이 다 로드가 안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 패키지들을 매뉴얼로 설치를 해줄게요. 역시 전에 사용했었던 패키지 툴을 이용을 해서 여기 믹스드 리얼리티 피처 툴킷을 이용을 해서 패키지를 다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위치를 정해줘야 될 거고요. 일단 관련된 경로를 설정을 해주고, 경로는 이쪽 경로가 맞으니까요, 여기서 바로 열어서 지금 그러면은 2020 3.33 F1 버전이다 라고 얘가 잘 프로젝트를 찾았고요. 여기서 제가 로드 해줘야 될 컴포넌트가 여기 한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리모트 렌더링이 있어야지 되고, 여기 보시면 그러면 리모트 렌더링 하나 선택해주고,
오픈XR 플랫폼 관련해서 오픈XR 플랫폼, 그 다음에 툴킷 관련해서 파운데이션. 그러면 요 툴킷에서 여기 보면 파운데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셋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툴킷에 툴도 있어야지 되네요. 여기에 툴도 있고, 요렇게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요 컴포넌트를 패키지를 인서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JSON 파일, 패키지 JSON 파일에 쓰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의 패키지 JSON 파일에 추가가 됐고, 제가 이렇게 포커스를 바꾸는 순간 변경된 패키지를 얘가 감지를 해서 다시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겠죠. 예. 그리고 쉐이더 요거 yes 해주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쪽에는 다 문제가 없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패키지는 다 설정이 됐고요. 일단 클리어를 해보면 일단 컴파일 에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씬 디렉토리에 가서 샘플 씬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샘플 씬을 열어보면 지금 뭔가 화면에 지금 자세히 잘 나오진 않는데요. 요거 내용을 좀 보면, 예, 여기 기즈모를 좀 죽여서 이렇게 보면 지금 쉐이더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3D 모델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니티에서는 현재 원하는 쉐이더나 재질이 정확하게 매칭이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디폴트 형태의 약간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색상이. 그래서 지금 믹스드 리얼리티에 아마 여기에 컨버터 해주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유틸리티 쪽에 보면, 예,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스탠다드 쉐이더인데 스탠다드 쉐이더가 아니라 URP 쉐이더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샘플을 URP 형태로 만들어 놔서 유니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그냥 단순히 리소스를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소스를 좀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예, 리소스를 변환하니까 이제 메뉴, 여기 이제 메뉴 패널이거든요. 메뉴가 이제 정확하게 다시 나타나서 정상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객체 여기 오브젝트 게임 오브젝트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리모트 렌더 코디네이터가 있고요. 아까 퀵스타트 첫 번째 데모에서 했던 것과 같이 아이디를 넣어주면 이 데모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디를 넣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넣어야 되는 것이 아이디와 도메인, 키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래서 애저 포탈 사이트에 가서 제가 지금, 예, 리소스 중에 데모용으로 만든 애저 렌더링 어카운트에서 해당하는 애저 리소스의 어카운트 아이디 이렇게 붙여 놓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도 붙여 놓고요. 그 다음에 키는 여기 프로그램에서 액세스 할 수 있는 액세스 키가 있는데 프라이머리 세컨더리가 있다 그랬죠. 이건 둘 중에 아무거나,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장이 끝났습니다. 일단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플레이를 누르겠습니다. 지금 실행을 하게 되면 위에서 보면 첫 번째 단계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 새롭게 서버에 세션을 하나 만들래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버튼으로 클릭을 해서 세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새로운 리모트 세션을 얘가 진행을 하고요. 참고로 여기 있는 이런 메뉴는 관련 ARR 관련 SDK하고 라이브러리로 만드는 예제 샘플이고요. 이러한 메뉴 구성이라든가 기능을 여러분들이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서버 리소스까지 연결이 됐고요. 연결된 후에 지금 보시면은 모델이 지금 로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이 계정에 세션을 가서 보면 세션이 ARR 964로 시작되는 세션이 하나 생성돼서 지금 레디로 스탠다드 이렇게 되고 있는 거를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아마 여기 있을 텐데 세션 아이디가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인스펙터에 보면 런타임 세션 인포의 아이디가 ARR 964로 실행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세션 하나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지금 MRTK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화면 내비게이션이 가능해요.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키보드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카메라의 시점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가능합니다. 몇 가지 기능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안에 일단은 여기 지금 커다란 사각형이 보여서 좀 눈에 거슬리는데요. 요거는 이제 컷플레인이라는 건데 이따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요 컷플레인을 먼저 숨기도록 할게요. 참고로 지금은 유니티 안에서 실행되지만 요걸 배포하면 홀로렌즈에서도 동일하게 수행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가서 여기에 보면 컷플레인 기능이 있는데 컷플레인 기능을 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맥스로 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약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흐르는 느낌이 보이긴 하지만 리모트로 해서 그래요. 지금 사각 박스 안에 엔진이 보여지고 있고요. 렌더링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 박스는 MRTK에 보면은 이제 바운스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회전을 한다거나 사이즈를 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안에 있는 3D 객체가 약간 이렇게 흐르죠? 이거는 아무래도 리모트 렌더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기능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뉴로 다시 가서요. 여기에 제가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객체의 여기 보시면 위에 부분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되는 내용이 이제 화면에 보이는데 이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이기는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좀 뷰를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선택되는 내용이 이제 보일 거거든요. 선택을 하면 선택되는 부품이 이렇게 인지가 잘 되고 있죠. 이게 리모트 서버에 제가 이렇게 좌표를 클릭을 하면 리모트 서버에 해당 좌표에 있는 3D 객체를 다시 리턴해줘서 이 유니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된 요 놈이라고 하죠. 요 뚜껑 같은 놈인 것 같은데 에어필터 커버 요 놈을 선택을 하고 여기 기능 중에 조금만 올려볼게요. 기능 중에 이렇게 아웃라인을 이렇게 선택되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웃라인을 지우고요. 여기 보면은 시스루라고 해서 약간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투명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조금 큰 놈을 집어 볼까요? 이 놈을 이렇게 하면 투명하게 지금 보이죠. 그리고 이 놈을 아예 숨길 수도 있고요. 이 놈의 색상을 아예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ARR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렌더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버에서 3D 객체가 생성되고 로컬에서도 3D 객체가 생성돼서 이 두 개를 혼합해서 하나의 뷰로 보여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이면은 유저 인터페이스 관련된 이런 바운드 박스라든가 여기에 있는 버튼이라든가 패널들은 다 로컬에서 생성된 거예요. 홀로렌즈나 아니면 이 유니티 안에서 생성된 거고요. 여기 보이는 이 3D 엔진만 서버에서 생성된 겁니다. 이 두 개가 잘 조합이 돼서 사용자 인터랙션까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컷 플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사용자가 이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커팅이 될 수 있는 요걸 이제 조금 돌려서 볼까요? 이렇게 돌려도 3D 객체가 이렇게 커팅이 될 수 있는
요런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겹쳐지는 쪽에 색상이 지금 붉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컷플랜 오브젝이 있어요. 게임 오브젝에 스크립을 넣어놨는데, 이 스크립은 이렇게 색상을 변경할 수 있게 속성을 노출시켜 놨죠. 이렇게 하고 다시 이 컷플랜을 숨겼다가 다시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면은 객체가 생성되면서 해당 속성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 컷플랜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숨겨지죠. 그러면은 얘를 로테이션을 좀 시켜 보겠습니다. 요쪽, 예, 요렇게 해야지 되겠네요. 요거를 한 30도, 예, 요렇게 해서 제가 뷰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3D 모델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메시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분할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사용자가 커스텀하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데모를 마치도록 할게요. 예, 두 번째 데모에서는 렌더링된 3D 객체, 그 리모트로 렌더링된 3D 객체의 3D 객체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속성을 변경하는 거, 그리고 컷플랜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커스텀한 기능을 추가시키는 내용까지 데모를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애저 서비스를 활용한 홀로렌즈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세션을 진행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